레이저 용접기 사용 설명에 대해서 제가 좀 교육을 하고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기계만 2년이 넘었고, 나머지 기계 간단한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이트 웰드는 일단 전원을 켜면 어차피 모드가 나오는데, 자, 이거 3초 동안 누르시면 제가 스댄 모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댄 A0는 저희가 스댄 1T는 이 모드에 스위치 2개 중에, 모드 보이십니까? 이 모드에 스위치 2개 중에 하나만 누르시면 요 오른쪽 편 보이는 방향에 제가 여기를 누르시면 오름 차순으로 올라가고, 여기 누르시면 내림 차순으로 올라가고, 여기 와트수 나오는 레이저 파워는 출력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모드는 우리가 레이저 용접할 때 철, 지금 여기 A는 스댄입니다. 스댄, 철, 알루미늄, GI 대한 조건에 대한 모드를 찾아가는 거고, 와블 프리퀀시는, 와블은 우리가 좌우로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좌우로 흔드는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는 좌우로 흔드는 진동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 밑에 와블 랭스는 좌우로 흔드는 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 기계가 생산될 때 여기에 저희가 일반 모드로 가시면,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일반 모드로 가시면, 제가 지금 3초를 2번 누르다 보니까 한 번 더 넘어갔습니다. 일반 모드는 0번부터 19번까지, 그러니까 20개의 제가 용접할 수 있는 조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출력을 제가 만약에 1500을 두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0에서 300까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는 0에서 5mm까지 폭이 넓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나중에 우리가 클린 기능을 넣어 드릴 때 요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데, 출력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놓고 용접 작업을 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출력을 제가 낮추시면, IPG 라이트 웰드가 왜 좋으냐 하면, 이 출력이 저희가 21개월째 쓰고 있는데도 저희가 출력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기계가, 저희 RPG는 출력 테스트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구입할 때나 지금이나 2년이 다 돼도 이 장비의 출력이 정확하게 1500W가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가 세계 최고의 IPG 라이트 웰드가 발바레이저 발진기를 만드는 회사고, 여기 부피 보시면 컴퓨터 본체 2배만 합니다. 깊이는 640이고 높이는 요 손잡이까지 해서 510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340, 한 4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도 무게는 52kg 나갑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일반 모드의 20가지는 용접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내가 비드를 우리가 원와이어 써가지고도 지금 우리 직원들은 6mm까지 이 와이어 비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좌우로 조금 흔들어주면, 우리 알곤 위빙 하듯이 흔들면은 더 만드는 직원도 있습니다. 장비라는 거는 지금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기능, 제가 만약에 여기 헤르츠를, 와블 프리퀀시를 한 110 놓고, 폭을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용접 잘 되는 게 한 3.2나 3.요 정도 치수에서 저희가 와블 폭을 주고, 그 다음에 와블 프리퀀시도 요 정도를 주면은, 여기는 더 낮추시고 올리시는 거는 직접 해보시면 용접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출력을 1500을 줄지, 백을 좀 내야 될 것 같으면은 출력을 세게 하시면 되고, 너무 뒤에 열 변형이 많이 오고, 레이저 용접이 열 변형이 없다는 거는 이게 열 변형이 기존에 우리 알곤 용접보다 열 변형이 없는 거지, 요것도 지금 저희가 4mm까지 된다지만은 제 영상에 보시면 5mm까지 침투가 다 됩니다. 장시간 여기를 계속 출사를 하면 당연히 열 변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재만 국부적으로 용접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열 변형이 없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스댄 얇은 거, 여기 모드를 일반 모드입니다. 유저 모드라고 하는데,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스위치 2개를 3초간 누르시면 저 숫자가 꺼질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제가 19번을 다시 가면은 아까 이전에 제가 했던 기능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서 지우시려면 2개를 7초간 누르시면 숫자가 깜빡깜빡 할 겁니다. 그럼 지워집니다. 7초간. 지금 이러면은 제가 19번을 다시 가보면은 이전에 기계에 있는 세팅으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일반 모드고, 일반 모드는 지금 저희가 보통 여기다 두는 거는 스댄 작업하시고 클린 모드를 작업하실 때 저희가 넣어 드리고 있고, 여기서 요 오른쪽 모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한 번씩만 누르면 요 보이는 방의 왼쪽 편 버튼은 내림 차순이고,
스댄 1T입니다. 이게 스댄 1T 하실 때 요 출력으로 하시면 되고, 스댄 2T 할 때는 요 출력으로 해보시면 되고, 3T 할 때는 요 출력으로 하시면 되고, 4T 할 때는 요 출력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스댄 4T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투와이어를 물어놨는데 보이십니까? 이 빛이 4T는 지금 좌우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3T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지금 혼자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상태가, 스댄 3T는 빛이 제대로 그냥 하나로만 보입니다. 스댄 3T하고 1, 2, 3T의 초점은 그냥 나오지만 4T는 초점 자체가 두껍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서 와블로 출사를 합니다. 지금 빛이 이렇게 초점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와블 폭을 제가 지금 출력하고, 비드가 투와이어라서 제가 와블 프리퀀시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최대로 지금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계에서 올라가는 건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폭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거를 유저 모드로 가시면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시 모드를 누르시면 유저 모드로 가서 제가 19번에 가서 출력을 1500을 놓고, 뭐 헤르츠를 한 110이나 놓고 와블을 한 4점 얼마를 줘 보겠습니다. 4.6. 요거는 일반 모드에서 제가 투와이어라서, 지금 요 재질은 스댄 3T인데 와이어는 철이 들어 있습니다. 철인데 지금 용접되는 게 느낌이 틀릴 겁니다. 요거 비드 보시면 아까 비드보다 지금 비드를 더 올린 겁니다. 요거 지금 아마 폭이 한 7mm 정도. 그럼 요 지금 비드 상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일반 모드에서 저희가 요거를 뭐 지금 한 5mm로 하고, 얘를 조금 더 뭐 한 130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내가 조건을, 우리 용접하시는 분들은 이 기계 설명만 알면 제가 뭐 요즘 하도 투와이어 해서 저희도 투와이어를 지금 구매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투와이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원와이어를 써도, 원와이어는 당연히 비드 폭이 여기 와이어 2개 들어가는 투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요게 원와이어 작업을 한 거고, 요게 투와이어로 저희가 연속 모드로 제가 쭉 작업했을 때 비드 폭을 8mm까지 올리는 거를 투와이어 썼을 때입니다. 또 와이어의 펄스 모드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뭐 레이저 용접 자체가 지금 뭐 뒤에 백 나온 것도 보시면 이게 3T입니다. 스댄 3T인데, 요거는 제가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볼 겁니다. 레이저 용접은 사실 뭐 저희 일반 분들은 이게 용접을 억지로 그냥 비드만 많이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안으로 침투되는 거는 제 영상에 5mm까지 침투되는 영상 보시면, 그럼 일반 모드에 가셔가지고 제가 조건을 잡아서 여기서 300까지 올릴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와블 프리퀀시는 좌우로 흔들리는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주파수를 많이 가느냐. 그럼 제가 요거를 작게 한번 놔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거 0인데 0에서 5까지 되는데, 일반 모드는 이것도 폭도 저희가 조정할 때 0에서 5mm까지. 일반 모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모드를 이쪽 오른 차순 모드로 가면은 스댄 4T입니다. 그러면 스댄 3T를 작업을 할 때, 지금 미국 거는 와블 폭을 갖다가 5가 돼 있는 거는 50%, 기존에 여기가 뭐 2.6이 돼 있는지 3.2가 돼 있는지 요 조건은 알려면은 저희가 RPG에 받으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용접기가 나올 때 여기에 3T에 용접할 때 최적의 와블 랭스와 와블 프리퀀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사람들마다 개개인적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50%를 올릴 건지 50%를 나눌 건지, 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도 50%를 올릴 건지 50%를 뺄 건지, 그럼 제가 이 50%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 점은 제가 5%를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 빛이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카메라로 보면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빛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제가 여기를 제가 플러스 50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일자로 보입니다. 일자로 지금 빔 보이십니까? 일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엄청 일자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0을 주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카메라로 잘 당기지가 않는데 마이너스 50을 두면 얘 빛이 50%를 기존에 설정해 놓아볼 프리퀀시를 50% 낮추기 때문에 지금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직원들은 지금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 25에서 뭐 40, 50 주셔도 되고 이거는 작업자들마다 다 틀리니까 요 폭도 랭스도 미국 분들이 저장해 놓은 빛을 제가 그러면 스댄 3T일 때 지금 저 3T니까 3T에 마이너스 5를 두면 이거는 기존에 저장된 조건입니다. 저희께 좋은 게 용접 조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게 지금 빛이 마이너스 50 했을 때 3T일 때 폭을 한번 보십시오. 폭을. 그럼 제가 다시 플러스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5 와볼 랭스를. 그럼 아까보다 빛폭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5mm가 다 넓어진 게 아니고 아까 5mm를 하시고 싶으시면 일반 모드에 가서 하시면 되고 미국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랭스에서 우리가 와볼 랭스나 와볼 프리퀀시에서 50% 증감 50% 마이너스 와볼 프리퀀시도 50% 증감 50%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기의 기본적인 설명은 출력이 3T인데 내가 3T인데 열 변형이 많다 하시면 출력을 낮추시면 됩니다. 깜빡깜빡이는 거는 이게 고장난 게 아니고 이걸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미국 분들이 우리 IPG에서 된 용접 조건을 내가 손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ET 가면 요 숫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깜빡깜빡입니다. 이거는 내가 저장된 숫자를 건드렸으니까 깜빡깜빡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장할 필요 없고 어차피 이 저장되어 있는 용접 조건의 소프트웨어만 해도 이게 다른 뭐 타사의 제품들하고 완전히 틀린 거고 뭐 안전 기능들이 저장되어 있고 건도 그렇고 스위치가 2개고 이런 기능들이 왜 미국 회사 제품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부 안에 발진기 이 발진기에 생산하는 방식이 다른 회사와 틀립니다. 이게 자꾸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조금 뭐 싼 기계를 살 수밖에 없는 뭐 사실 용접기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매하신 분들은 이 기능이 내가 2T 때 올 때 1T 때 올 때 이런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를 느끼신 분들은 이 용접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3T 하고 싶으시면 3T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제살일 때 4T까지의 제살이고 A5는 요 설명서 저희가 지급이 되는 이건 태그 모드입니다. 태그 모드는 빛이 2초밖에 출사가 안 됩니다. 제가 잠시 와이어를 꺼보겠습니다. 태그 모드의 장점은 이렇게 연속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 출력을 더 올리면 태그 모드로 태그 모드는 이렇게 내가 가스를 누르고 우리 용접은 가스 누르고 계속 태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태그 용접의 장점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뭐 지그 같은 거 대시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빨리 갈 수 있을 때 이렇게 작업하시고 싶으실 때 태그 모드를 쓰시면 뭐 잘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써봤을 때는 원통형 우리 파이프 같은 거 치부할 때 알곤을 해놓으면 많이 파먹어서 턴테이블 돌릴 때 자꾸 걸리니까 제가 봐서는 요 기능은 그냥 저 태그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렇게 안 나가는데 여기 태그 모드가 뭐 출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스댄일 때 스댄레스일 때 태그 모드를 550 놓으세요, 뭐 800 놓으세요, 1150 놓으세요. 요거는 여기서 조정하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6번은 무슨 모드냐, 와이어 1T 모드입니다. 아까 제가 와이어 썼는데 와이어 1T 썼을 때 그러면 요 기계에 가만 보시면 1T는 그냥 스댄 1T입니다. 그럼 출력이 400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와이어 1T 가보겠습니다. 와이어 1T는 출력이 600입니다. 200 차이 납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건을 맞추고 싶어서 하셔도 되고, 내가 그것도 귀찮으시면 여기 1T에다 두시고 그냥 출력을 200만 올리셔도 되고, 와이어 녹을 때 내가 좀 더 놓으셔도 되고, 요거는 뭐 미국 친구들이 해놓은 조건보다 내가 한 30%, 뭐 20% 마이너스를 주면 빛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빛이 더 많이 침투가 되는 거고, 플러스를 주면은 침투보다는 어쨌든 옆으로 가는 건데, 요거는 한번 용접해서 느낌을 보시면 아, 이거는 폭이고 이거는 그 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진동수, 움직임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1T, 2T, 3T, 4T까지 있고, 5T는 태그 모드, 빛이 2, 3초 밖에 안 나오고, 와이어 1T, 와이어 2T, 와이어 3T, 와이어 4T. 여기 기본적으로, 자, 나머지 모드를 넘어가려면은 스댄의 펄스 모드입니다. 또 모드를 옮기시면은 펄스 모드는 1T, 스댄 1T, 스댄 2T, 스댄 3T. 그럼 1T가 스댄 1T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와이어 모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출력을 200에서 300 정도만 올리시면, 여기서도 와이어 제가 조금씩 치주 더 주시고 와이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펄스 모드가 뭔지 한번 또 제가 3T의 펄스 모드 하고 싶으시면 펄스 모드를 누르고 작업을 하시면 얘가 빛이 연속 파장이 아니고 놨다 때렸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1T, 2T, 3T. 그럼 다시 3초를 누르시면 조건을 조금 줄이고, 철판 모드가 자 똑같이 철판은 그냥 1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T. 그럼 만약에 우리가 0.5T를 작업하고 싶다, 출력을 낮추시면 되고, 이 기계 출력이 150 밑으로 내려가면 제로가 됩니다. 160, 150, 여기서 다시 제가 150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스대는 0.5T까지 요 출력보다는 조금 더 세게 한 220 요 정도 놓고, 펄스로, 펄스 모드가, 철판도 펄스 모드가 있습니다. 아까 스댄 작업하실 때는 C 모드 넣으시면 되고, 철판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0.8T 하시거나 하시면, 기존에 철판 1T 출력이 500이면 여기서 낮추어서 제가 작업을 0.8이나 할 때 해보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똑같은 와블 랭스는 요거는 임의로 마이너스 주시든 플러스 주시든, 마이너스 50 주시든 플러스 50 주시든, 제가 봐서는 뭐 한 30 정도, 3 정도가 나중에 작업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T, 2T, 3T, 4T 똑같이 4T고, 요 출력을 우리가 움직이는 거 더 주시는 거 하시면 되고, 여기서 5번은 똑같은 태그 모드입니다. 2, 3초 밖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근데 연속으로 용접할 때는 빛이 계속 나오지만 태그 모드는 2, 3초 밖에 출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1T, 와이어 철의 2T. 철 조건은 지금 3T 눌렀는데 1500이 되어 있습니다. 3T, 4T가 철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를 3T 하실 때는 출력을 좀 줄이시면 되고, 그냥 4T 하실 때는 1500을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품에 따라서, 열 변형에 따라서 조금 바꾸셔도 되고 올리셔도 되고, 알아서 조정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또 3초를 누르면 철판에 여기 펄스 모드입니다. 1T, 2T, 3T 똑같이 파장이 연속 파장이 아니고 모듈레이션 파장으로 따닥따닥따닥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3초간 누르시면, H는 알루미늄 상공 재질입니다. 제가 지금 판매하면서 상공 재질 쓰시는 집은 딱 한 집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대부분, 요 J는 우리가 J가 여기 표에서는 갈바니즈드 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연 도금판, EGI판 작업하실 때 얘도 파장이 펄스로 나옵니다. 그럼 GI 1T, 2T, 3T 작업하실 때 요걸로 하시고, 하셔서 뭐 우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폭의 뭐 숫자, 진동수, 폭, 요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스댄 모드 가셔서, 제가 스댄을 만약에 GI 2T면 스댄 1T에서 출력을 조금 낮추셔 가지고, 아니면은 그 2T 작업하시면은 스댄 2T에다가 출력을 뭐 1T하고 좀 가깝게, 아니면 1T에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용접 강성모 확인하셔서 작업하셔도 연속으로 작업하시는데, GI판은 제가 이 작업을 해드리면은, GI판은 보호렌즈가 잘 나갑니다. 보호렌즈 교체하는 것도 유튜브 영상에 있는데,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용접 작업하시다가 보호렌즈를 용접하다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출력이 안 나온다, 용접 작업하시다가
출력이 잘 안 나온다 하시면 무조건 이 렌즈 가는 거는 영상이 있는데 무조건 이 건이 뜨거워지거나 하면은 렌즈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렌즈가 여기가 보호 렌즈입니다. 저희 건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 보호 렌즈가 위에 빨간 점, 중간에 점, 이 점이 위치가 맞아야 되고 이 보호 렌즈가 상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교체를 하셔야 렌즈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뭐 요 안에가 이 초점 렌즈입니다. 여기가 광학 장비라는 게 지금 여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 진짜 저희가 항상 안 만지셨다고 하는데 RPG에 올라가 보면은 여기 닦아 보면은 엉망입니다. 그럼 빛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무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렌즈가 4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안 좋습니다 하는 게 그거고, 이 보호 렌즈는 어쨌든 제가 가는 게 있는데 요 캡을 여시고 이 렌즈가 무조건 이상하면 용접이 안 됩니다. 내가 하시다가 조립하실 때 요거는 유튜브를 한번 참조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넣고 내 쪽으로 꽉 꺼서 반드시 꽉 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안 돼서 이거 꽉 안 체결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용접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요 안에도 스프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용접하실 때 우리가 와이어 피더를 작업을 할 때 지금 제가 뭐 완전 분해하기가 귀찮아서 여기 뒀는데 이거를 잘 하셔야만 작업하시기가 되게 수월습니다. 그 보호 렌즈 무조건 확인해 주시고 용접하다 이상하시면 그거부터 확인하시면 거의 90%는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J 모드가 제가 J도 한번 용접을 한번 해볼까요? GI입니다. GI. 제가 지금 J2를 놨는데 이게 제가 도금이 많이 끓는다는 거는 빛이 지금 우리가 레이저 용접하시면서 제가 노즐을 뭐 어떻게 쓰기 나름인데 레이저 용접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브러쉬 가지고 닦아 보겠습니다. 자, 용접을 하고 나면은, 자, 끓음은 이 도금이 지금 먼저 녹기 때문에 끓음이 나는데, 우리가 도금판을 이렇게 용접하려면 뒤에 열 보시면은 J 모드로 하면 열 변형이 좀 작습니다. 제가 한번 스댄 모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걸 스댄 ET에서 제가 출력을 조금 낮췄습니다. 제가 뜨거워서 장갑을, 사실은 이제 왼쪽 편에 용접할 때는 왼쪽 편 장갑을 끼는 게 레이저 용접할 때 뜨거우니까, 지금 제가 뭐 클린 기능을 써서 지워도 되는데 요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댄이나 우리가 GI, EGI 작업하는 거고, 지금 제 살로 살짝 용접했는데 모재 찌그러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판단했을 때 한쪽만 떼우고 우리가 테스트 하지만 지금 제가 이쪽은 다 떼웠지만 모재가 이만큼 휘어진다는 거는, 여기 보셨을 때 레이저 용접 단점은 비드가 약하니까 우리가 와이어를 보강을 하는 거고, 용접을 요렇게 뭐 일단 J 모드 가지고 스댄 모드 가셔서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EGI입니다. EGI도 지금 J 조건으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영상 촬영을 뭐 편집해서 지금 그렇지만은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서 제가 지금 다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풍기로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EGI 보시면 뒷부분 보시면 우리 알곤 가지고 EGI, CO2 가지고 EGI 작업하시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뒤에 엉망진창입니다. 레이저 용접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 거는 뭐 장점들을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번에 모두 설명하면서 용접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거는 뭐 저희 사장님들하고 업체에서 담당자님들이 많은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교육을 하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설치 시간이 한 40분.
뭐 전기 작업하고 용접기 뭐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드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뭐 끝나고 나면은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요거를 영상으로 제가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EGI 뒤에 보시면은 저 정도 열 변형 가시는 거 보면 출력을 좀 낮추셔도 되고, 물론 이제 용접 강성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출력에 따라서 뭐 침투하는 게, 저희가 5mm 침투할 때는 출력을 최대한 놓고 저희가 용접을 한 거고, 뭐 ET를 작업하실 때는 저희가 ET 조건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다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재료만큼만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재료 T에 따라서 열 출력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은 제가 클린도 한번 뭐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클린은 사실은 그 RPG 설명서에는 라이트벨트 1500은 없습니다. 이제 15mm까지 클린 되는 게 XC라는 제품이 있고, 그것도 빛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똑같은 1500 같은데 뭐 더 들어가고 더 많은 용접이 되는 거는 XR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대충 뭐 용접하시고 이렇게 두드려 보면 강성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알곤 용접하고 저희가 레이저 용접하고는 방법이 틀립니다. 뭐 제가 전통 용접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알곤이나 CO2는 2mm 이상 침투 안 됩니다. 뭐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엄청 길어서 제가 진짜 RPG 라이트벨트 1500을 사용하시는 끝판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한 2시간 했고, 지금 이게 뭐 축약하고 편집하고 해도 뭐 거의 한 47분 46분 이상 정도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기 많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알루미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L 조건을 가시면 되고, 알루미늄 501대 재질인데 실질적으로 60도 제가 지금 와이어 피더는 저희가 50을 쓰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ET. 뭐 저는 사실은 ET를 용접하면 3T에 놓고 출력을 조금 낮춰서도 하고, 알루미늄 작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보호 렌즈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3T에서 뭐 와블 프리퀀시나 와블 랭스 조정하고 조금 낮추셔가지고 ET를 작업을 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용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조건 가지고 용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4T 알루미늄 4T까지 작업을 제가 지금 놓고 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알루미늄 작업할 때는 반드시 그 보호 렌즈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태그 모드고, 우리 와이어 1T, 와이어 2T, 와이어 3T, 와이어 4T 요 기본에 똑같은데, 아까 제가 스댄이나 철이나 설명 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렌즈를 어차피 테스트하면서 이 보호 렌즈가 철이나 스텐은 작업이 되는데 알루미늄 했을 때 안 될 때는 뭐 제가 한 번 더 뭐 보호 렌즈 가는 거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렌즈 보니까 렌즈가 한 방 먹어 있어서 그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철하고 스텐 GI는 아까 작업이 잘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 할 때는 제가 렌즈를 교체를 합니다. 요 렌즈 교체하시는 것도 한번 보시면 참조가 되니까, 반드시 위에 빨간 점, 뭐 건에 빨간 점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출사되는 거 보면은 렌즈 교체하고 나서 이제 빛이 제대로 나옵니다. 뭐 작업하시는 분 대부분들이 초점 렌즈 말고 이제 보호 렌즈를 교체를 하시고 용접을 해도 용접이 나오다가 뭐 한 2, 3초 나오다가 출사가 꺼집니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때 저희 레이저 용접기에 처음에 설치할 때 드리는 랜선이 있습니다. USB 케이블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하셔서 팀뷰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아이디하고 비번이 나오면 뭐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시면은 저희 IPG 본사의 기술팀 직원들이 기계를 들어가서 보고 기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서 용접을 하시면 대부분 수정이 돼서 용접 알루미늄 작업하실 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을 주로 많이 안 하시는 업체는 철이나 스텐을 가지고 뭐 한 5, 6개월 쓰시다가 알루미늄 하니까 잘 안 될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뭐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조건을 잡아 드린다든지 저희가 뭐 작업을 해드리면 작업이 잘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뭐 안 된다 하면은 저희가 제가 지금 뜨거워서 제가 던지고 있는데 용접기를 다시 이제 IPG로 내려서 24시간 안에 수리해서 오는데, 뭐 와블 랭스에 대한 설명, 제가 지금 알루미늄의 3T, 4T에 대한 5는 태그 조건이고 6은 와이어 1T, 와이어 2T, 와이어 3T, 와이어 4T에 대한 조건을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제가 기계를 오른쪽 꾹 누르시면 P는 클린 모드인데
여기 1500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기능 자체 프로그램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기능이고, U도 그다음 나오는 U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3초를 또 누르시면은 U 모드도 여기서 작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Y0 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Y0는 용접기에 대한 고장이나 기능에 대한 이게 수동으로 저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광학 장비라고 하는 게 건에 초점이 좀 틀어지면 와블 랭스를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레버가 와블 랭스고, 그 위에 프리퀀시가 저걸 돌리시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시면 왼쪽으로 돌리고, 1번은 우리가 프리가스가 나오게, 이건 애프터 가스가 나오게 끄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크게 알아만 두시면 되고, 6번이 Y0에서 6번 갔을 때 밑에 와블 랭스가 6이 되어 있을 때 이 용접기의 온도입니다. 이게 온도를 지금 현재 온도가 26.2도입니다. 이날 바깥에는 비가 왔지만은 제가 어제인 것 같습니다. 3월 28일 일요일 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 더워서 앞전에 영상에 이제 선풍기를 제가 켰는데 그 소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겨울 되면은 얘가 9도 밑으로 아까 지금 26.2도 되어 있는데 매뉴얼 상에는 8.5도 되어 있지만은 사실 9도 밑에는 이 용접기가 동작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광 케이블을 안에서 우리 그 발진기 안에서부터 광 케이블에서 이 온도가 낮다고 인지를 하면 외부 온도는 거의 영하 한 10도 정도 가야 됩니다. 거의 기계상으로는 9도지만 8.5도 9도지만은 그래도 추울 때는 하시면 되고, 9번 10번은 제가 용접기 테스트할 때 통화하시면서 하면 되고, 일일이 다 하실 필요 없지만 13번은 이 소프트웨어 버전 보시는 겁니다. 저희 거는 그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개봉하는 기계들은 1.7로 돼 있을 겁니다. 그 용접 조건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오늘 끝판왕으로 최대한 와이어 피더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조건들을 한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어쨌든 기계 사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기 철판 모드 지금 쭉 다시 한번 복습차 한 번씩 누르면은 1, 2, 3, 4 또 펄스 모드, 철판의 펄스 모드 3초를 누르면 HI 모드는 상공 재질이고, 또 3초 누르면은 J 모드는 GI나 EGI에 대한 조건들을 쭉 지금 복습차 얘기 드립니다. 물론 많이 지겨우시겠지만 요거는 아까 제가 갈바 모드고, 요거는 알루미늄 와이어 4T에 대한 모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 SME가 지금 공장에서 2년 넘은 기계도 있고 21개월째 2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제가 이 기계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사장님들이 항상 저희 SME 좋아해 주시는 게 용접기만 파는 놈들이 아니고 용접 기계를 2년 동안 사용하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항상 저를 또 많이 또 좋아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도 또한 우리 기계 구입해 주신 사장님들, SME 구입하신 사장님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게 지금 뒤에 보시면 익스터널 IO 된 단자대 1번부터 11번 되어 있습니다. 9번 10번이 와이어 피더기를 설치하는 선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원하시는 거는 룸을 만들어서 1, 2, 3, 4는 룸을 만들어서 문을 열면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공장에서는 사실 룸 만들어 가지고 하자 하시면 사장님들이 잘 안 하십니다. 이게 저희도 벽 쪽으로 두고 쓰고 있고, 용접기 작동하실 때 무조건 앞쪽에 절대 못 보게 하시거나 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된다고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원선은 전기자동차 충전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걸리거나 돌리거나 아닙니다. 그대로 넣었다 뺐다 하시면은 전기선이 빠집니다.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2와이어의 신호선이고, 지금 1와이어의 신호선이 꼽히고, 요거는 가스선입니다. 가스가 일반 국내에 있는 가스하고 치수가 틀리기 때문에 2분의 1인치입니다. 요 저희가 공급해드린 요선을 써야 되고, 요선 가지고 중간에 연결해서 국내 가스선을 쓰셔도 됩니다. 몽키 가지고 원터치시기 때문에 빼시면 되는데, 안 되면은 레귤레이터에 있는 요 터치를 빼는 게 더 수월하시면 저거 빼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 여기 보시면 노트북하고 연결하는 선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요 10m를 말아서 건하고 올려 놓으시면 아까 그 3개를
분해하시면은 제가 용차를 넣어 드리면은 그 용차가 대전에 가서 24시간에 수리돼서 돌아옵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세대를 쓰면서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렇지만 뭐 AS 해 주신 우리 IPG 기술팀들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게, 진짜 빠른 시간에 AS 작업이 끝나서 내려오면 사장님들이 다시 역순으로 하시면 되고, 와이어 피더기는 지금 보시는 그대로 보시면은 조개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은 출력이 이제 그 출사가 제로가 되고, 런을 누르시면 이제 속도 기본 저장된 속도가 나오고,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그 속도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고, 와이어 피더 속도는 지금 뭐 작업하시면서 편하지만 저희가 요 조정을 해서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스탑은 제로가 되고 런은 동작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ET 고유의 불도라는 거 손대지 마시고, 저희가 ET 조건에 지금 하는데 그것도 손대 세팅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스톱을 누르시고, 제가 요 매뉴얼 피드는 수동으로 전진이고 매뉴얼 위드 들어오는 수동으로 후진하는 겁니다. 와이어 피드기 건하고 우리 용접건하고 별도 상관없이. 그럼 요거를 뭐 세팅을 하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스탑을 누르셔서, 지금 제가 세팅을 먼저 누르면 안 되고 스탑 누르고 세팅에 가셔서 맨 첫 번째 처음에 아크 딜레이는 저희가 보통 0으로 두는데 우리 직원들은 지금 2를 둔 게, 용접하고 와이어 피더가 2초 있다 나오게, 요거는 뭐 저는 0을 해 놓는데 요거는 뭐 사장님들이 나중에 조정하시면서 우리 맞추시면 되고, 속도는 지금 75로 했는데 요거는 저희는 지금 80으로 보통 설정을 해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맞추시면 되고, 마지막에 한 번씩만 누르면 뒤로 거꾸로 위드로 가지고 가는 거를 2초를 가지고 가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멈추고 나서 요게 이제 멈출 때 1초를 아크 딜레이 하게 하는 초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제가 한 대로 해보시고 나중에 더 편하거나 더 편한 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셋을 하셨으면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려드리면 설치가 막 그 처음에 나올 때 10초를 맞춰가지고 용접기가 10초 있다가 와이어 피드 나오게 하면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은 이제 가려져가 있는데 요 4개선 요 시그널 신호선 꼽는 것 중에 맨 왼쪽 위에 쪽을 거기다 꼽아 놓으셔야 와이어 피더기 동작이 됩니다. 이것도 꼽히셔가지고 안 된다고 연락 온 집도 있고, 엉뚱한 데 꼽아서 안 되는 집도 있고, 와이어 피더기를 사용하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저희가 설치하면서 노즐 연장대하고 하나 더 들여서 이렇게 꼭 세팅을 물어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돌아가고 나면 용접 테스트 하시다가 이분 저분 만지시다가 이게 용접 스위치를 가스 트리거를 1번이라 그러고 파란색입니다. 이제 은색 되는 게 가스 트리 용접하는 트리거가 2번인데 트리거 1번, 2번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고 이거를 떼야만, 용접이 빛이 나오는 상태에서 떼야만 와이어 피더기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빛이나 이런 게 겁이 나시나 봅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먼저 가스 스위치를 계속 누르지를 않고 하나만 누르셔가 떼시다 보면 이게 용접하시다, 지금 제가 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안에 뭐 처리되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거는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다시 작업했습니다. 이게 다이캐스팅이다 보니까 뭐 꽉 조으시다 보면은 잘 부러지나 봅니다. 거의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빼는 장면인데, 요 부분은 이제 보통 뭐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요 영상은 제가 내부를 이제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했고, 지금 이제 요 지금 세팅을 제가 이걸 여기 노즐 연장대라고 합니다. 노즐 연장대하고 우리 와이어 피더기 나오는 저 부분을 항상 저 와이어를 타서 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잘 해드리고 시연을 해드리는데, 저희 돌아가고 나면 용접하시다가 아까 얘기 드리던 트리거를 두 개를 동시에 1번, 2번을 누르고 분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나만 먼저 놓으시기 때문에 모재하고 붙습니다. 붙으면 띄기가 힘드니까 막 좌우로 흔드시면은 저기 렌치로 쪼여 있는 저 부분들이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피더를 항상 교체를 하실 때는 저 앞부분에 있는 연결하는 저 부분을 꼭 빼셔야 됩니다. 저걸 빼놓고 와이어가 쭉 빠져나온 상태에서 다시 밀어넣고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꼽혀 있는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1.2 와이어를 드리는데 1.6을 구하셔가지고 1.6을 꼽으신 집에서는 저 앞부분에 있는 저 노즐 와이어 피더기에 있는 노즐 끝에 나오는 저 부분도 1.6으로 바꾸셔야 되고,
요게 빼놔야 저기 쭉 빠져나옵니다. 저기 1.2 지금 뭐 저희가 아마 드리는 게 2, 1.6 뭐 1.2, 1.0, 0.8 이랬는데 와이어 피더기 그루브라고 하는 저 그루브는 현재 지금 뭐 1.6까지 홈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이어도 국내에서 1.6을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서 1.1을 드리는데 철판이 얇든 두껍든 제가 봐서는 1.2가 가장 그 레이저 용접에 부족한 비드를 올릴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저쪽 보이시는 게 뭐 투와이어인데 제가 비드를 아까 8mm까지도 내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 번 더 전문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요 부분을 저희가 세팅해 드리는, 그래서 지금 이 브라켓들은 저희가 그 SME에서만 지급하는 거니까 제가 SME에서 구입하신 분들만 보시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지금 뭐 다른 데서 사실은 뭐 저희 IPG 대리점 하시다가 뭐 대리점 박탈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뭐 10대를 못 팔아서 박탈당한 분, 뭐 중국 거 파시다가 박탈당한 분, 거기서 사신 분들하고 저희가 틀립니다. 지금 와이어 피더기도 저희 거는 미국의 영상 보시면 저희 건 똑같은 거를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데, 또 뭐 중국 것도 싼 거 와이어 피더 사가지고 드리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또 교육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조금 틀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어쨌든 제대로 된 거 뭐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 똑같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뭐 고객들이 정 원하시면은 뭐 중국 거 싼 거 사서 뭐 저희가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와이어 피더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게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저희들도 지금 노즐 연장대에 물다 보니까 반드시 케이블 타이를 조금 고정을 꼭 하셔야만, 우리 직원들 3명이서 항상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와이어 피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켰고,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와이어 피더를 가지고 일정한 비드를 낼 수 있는 뭐 용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제살 용접을 잘 못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구입하시거나 뭐 없어진 대리점한테 구입하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셔서 저희 거 별도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뭐 잘 쓰실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조해서 뭐 세팅하는 방법도 뭐 참조하시면 좋겠고, 뭐 어쨌든 제가 지금 뭐 미국에다가도 뭐 우리 IPG 포토닉스사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와이어 피더기 부분을 우리 한국 분들도 잘 쓰실 수 있도록, 지금 뭐 세팅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교체하고 나서 제가 용접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면 뭐 이게 안 움직이고 고정이 잘 되고 작업을 하시면 와이어 피더기를 반드시 저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살 맞는 부분들은 와이어 피더기 제거하시고, 뭐 저희가 그때 뭐 노즐 연장대만 가지고 와이어 피더 빼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어차피 쓰시는 사장님들 선택이시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 저는 와이어 피더기를 사용해서 용접을 하면 일정한 비드, 누구든지 똑같은 비드, 지금 제가 옆으로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비드 폭 얘기하시면 투와이어 안 써도 투와이어 폭만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이저 용접이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굳이 이게 생산 속도를 저희가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와이어를 써서 꼭 하셔야 될 분들은 지금 뭐 거의 제가 테스트는 끝났고, 저희가 판매를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뭐 사장님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지금 비드 비교를 보시면은 역시 뭐 원와이어보다는 투와이어가 비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어차피 참조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제가 원와이어 용접을 했던 거는 지금 뭐 2T 조건이고 투와이어는 3T 이상 조건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물들이 아직까지 제가 만족할 만큼 이쁘질 않아서 뭐 제가 좀 만족하고 잘 쓸 수 있으면 그때부터 투와이어도 판매를 하겠습니다. 항상 뭐 제가 이번에 영상은 어쨌든 저희 기존에 납품하시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돌아와도 저희가 그 뭐 시장의 칼장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지면 잘 되는데, 저희 가고 나서는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잘 하시는데, 그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뭐 좀 뭐 바쁘시겠지만 영상 상당히 깁니다. 근데 줄인다고 줄이고 뭐 나름대로 지금 뭐 2시간 촬영한 거를 많이 제가 축소를 시켰는데도 우리 구입하신 사장님들이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PG 라이트 웰드를 정말 뭐 우리 고객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큰 성과를 받고 세계 최고의 미국 레이저 용접기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IPG 라이트 웰드 세계 최고의 미국 레이저 용접기 구입은
SME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